총을 원래 이렇게 앞에 보고 쏴야 되는데요. 제가 겁이 나왔고요. 총을 위로 보고 쏘게 됐어요. 파편을 맞고 나서 엎드리라고 빨리. 빵만 먹게 되면 목이 메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수 살 돈이 없었어요. 유공자 실축시키는 행위를 했는데 후회스러워요. 네, 연평해전에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아직까지 좀 몸이 불편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99년 6월 15일이죠. 북한 그 함장이 NLL 침범 열척이 들어왔는데 우리 해군이 그 당시 이제 참수율 325라 그래가지고 14분 만에 격퇴를 했죠. 네. 굉장히 큰 전가를 올렸지 않습니까? 보도된 대로 북한군 그 함정 한 척이 격침되고 5척이 파손되고 그다음에 수십 명이 사망을 했던 아주 전가인데 결국 그때 저 참전을 했던 조광석 씨가 오른쪽에 이 겨드랑이 쪽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편으로 인해서. 결국 그걸 이제 후송이 돼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 사기병을 치료를 하고 있죠. 그 흉부외과, 그 다음에 통증 클리닉, 그 다음에 성형외과, 피부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금을 그 받는데 사실은 그 사기를 당해서 5천만 원 상당의 매달 불입을 하고 있는데 40만 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난 5월 18일 오후 1시 40분경에 강동서 관할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6,600원어치 빵을 사 먹습니다. 빵을.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콜라를 사야 되는데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콜라 한 병을 잠바 속에 감춰 나오다가 편의점 직원에게 빵값 말고 콜라 값은 없었고. 콜라 빵값은 6,600원을 지급하는데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800원짜리 콜라 한 병을 몰래 숨겨 나오는데 편의점 직원이 이걸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아이고. 결국 이게 이제 강동경찰서에 입건이 됐는데 강동경찰서장 이제 백동원 씨가 이제 사시 출신인데 저하고 같은 백씨입니다만 이분이 이제 보고를 받고 이건 경미범죄 심사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경미범죄 심사위원이라는 게 뭐냐면 전과가 없거나 그 생계형 범죄라든가 이런 사람 또 국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이 불가피하게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심사를 해서 형사 입건 안 하고 다운을 시켜서 이제 직결 조치라든가 예. 불입건하는 이런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형사 입건된 것을 경미범죄 심사위원을 거쳐서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직결심판 처리했는데 판사님도 이 상황을 보고 1년간 선고 유예를 해버립니다. 5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금 매일 지금도 40~50명의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6.25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사연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첫 임무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콜라 훔친 연평 용사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조금 나와서 최저생계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1,800원이 없어서 콜라를 못 마시게 될 지경이 됐죠? 그렇습니다. 연금이 170만 원이 나옵니다. 네. 다쳤으니까 더더군다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예. 5천만 원을 대출했다가 이걸 사기를 당하면서 대출 상환 월 110만 원을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조 씨가 사는 곳이 고시원인데 월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생활비로는 딱 20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하루 10,000원어치의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김밥, 고시원에서 나오는 김밥 같은 거를 조금씩 먹고 하는데 그 빵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6,6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그 수중에 10,000원이 있었어요. 10,000원이 있었는데 6,600원 제하고 3,400원이 있었던 네.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3,400원 중에 2,000원은 누군가에게 꾼 돈이라서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를 사기에는 돈이 400원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훔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70만 원도 사기를 당하지 않아서 17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다쳐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실명하고 한쪽 눈도 잃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이것으로는 너무 국가가 배려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고 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결국은 군에 입대하고 이런 사고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국가를 위한 연평해전에서 사고가 없었더라면은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꿈이 정비공이었다는 거예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정비공으로서 정말 건장한 그 대한민국 청년으로 가정도 이루고 좋은 단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데 국가를 위해 지키다가 이뤘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20차례 넘는 수술을 거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연금의 문제도 연금의 문제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같은 측면이 있다라면 저는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실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 그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훈이 말뿐이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 그 보도를 봤더니만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어떤 위로금 같은 게 월 2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내년부터는 지금 현역 그 장병에 대한 월급 인상이 돼서 이병 그 월급이 2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6.25하고 베트남 참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당과 이 이병의 월급조차 안 된다는 네.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말뿐인 보훈이 아니고 실질적인 보훈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여러 차례 수술을 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현재 제대로 된 직업을 조 씨는 이제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오른손을 막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 팔을 못 쓰는데 팔로 일을 하면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직업을 못 가졌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는 계속 주변에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끓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의 배려가 너무 부족하는 진짜 너무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오늘 6.25고 국가가 6.25에 대해서도 주는 보상금들이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논란이 많이 있네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이 법원의 선고 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에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광석 씨의 선고유예, 5만 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보면서 왜 선고유예를 법원 재판장이 내렸을까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냐하면요. 5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면 이 조광석 씨는 결국 전과자가 돼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 같은 경우 네가 연평해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래도 그거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내가 막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예 검찰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소유예를 해서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조금 더 합당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조금 아쉬움이 지금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이 원래 형사 입건이 됐다가 경미범죄심사위원이라는 게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즉결 심판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10만 원 이하 즉심 네. 조치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최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국립 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네. 사망하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입건 자체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차오가 있었던 것 또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은 이분이 지금 경찰에서 입건이 되면서 굉장히 후회 막급한 그런 심정의 네. 얘기를 했고 자기 처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분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서 생안과 직원이나 협력단체 위원들이 세상에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용사가 돈 몇천 원이 없어서 콜라를 훔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돼서 직원들하고 2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씩 성금을 모아서 전달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또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매일 40-50통의 전화를 해서 도울 수가 없느냐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서 경찰서 한 해당 부서에서는 전화를 받아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연평해전에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운 용사가 이런 그 참혹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콜라 한 병 훔치는 바람에 경찰이 입건되는 부분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더 상처를 주는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기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전사자의 유해가 보시죠.